여러분요, 담보 책임은 이게 박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데 출판사 책을 가지고 있으면 대금감의 계약이자 손해배상 청구가 재책기한이 여기 위에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있는 것이요, 여기 밑에 세로 부분에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요, 암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자, 대금 감액하고 계약이자 손해배상은, 우리가 아까 대금 감액은 언제만 있다고 그랬죠? 대금 감액은 일부하고 무슨 말 있을 때 부족. 그래서 일부란 말하고 무슨 말 있을 때 여기 부족, 일부 이 말만 있을 때 대금 감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대금 감액이 없어. 전부 타인의 권리 없죠. 그 다음에 여기요, 용익권능, 그 다음에요, 전세권, 그 다음에요, 물건의 하자. 이것은 대금 감액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 감액은 오직 어디에만 있냐? 일부 타인의 권리, 소량 부족, 일부 멸실,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왜 선악불문하고 다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일부가 타인의 것임을 알면서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악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량 부족은요, 그거는 악의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계약 해제죠. 그럼 계약의 해제는 항상 뭐냐? 계약 해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목적을 달성, 어떤 이유로 그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계약 해제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 전부 타인의 권리죠. 전부 타인의 권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전부가 타인 거니까. 그래서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이렇게요,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뭐가 돼요? 여기요, 재책기간이 없는 거예요. 재책기간이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가지는요, 원칙적으로 선의는 다 돼. 선의는 다 된다 이 말. 선의는. 자, 그럼 봐봐. 대금 감액은 일부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는 감액이란 말을 쓰고요.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은 선의는 다 돼. 선의는 다 뭘 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손해배상을 청구해. 우리가 아무리 선의여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남의 물건이니까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제 경우는 악의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 보면 저당권, 전세권 행사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맨 처음에 설명했을 때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딱 보면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악의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요, 악의의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악의의 매수인. 그럼 뭐가 있다? 우리가요, 먼저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선악불문하고 계약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선악불문하고 대금 감액 청구권,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행사에서 선악불문하고 계약 해제,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악의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대금 감액하고 계약 해제, 대금 감액은 일부 타인의 권리와 수량 부족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시험에 나왔는데요, 다른 시험에 대금 감액과 계약 해제가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 그것은 아무튼 대금 감액이라는 것은 일부 타인의 권리와 수량 부족, 일부 멸시만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대금 감액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금 감액과 계약 해제,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이 동시에 인정되는 것, 그것은 일부 타인의 권리하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시만 있고 누구인 경우만 있다? 선인 경우만 있다. 선인 경우만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다른 건 없죠. 선인 경우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 있어요,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죠. 거기는 뭐가 없다? 재책기한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책기한이 없는 것이 전부 타인의 권리와 그 다음에 저당권 행사가 없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말했죠, 선인은 언제부터? 선인은 앞날, 선인은 앞날부터, 악의는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선인은 앞날부터 1년이고 악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다? 다음 중에서 1년짜리가 아닌 거, 1년의 재책기간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전부 타인의 권리다 이 말이죠. 전부 타인의 권리는 재책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당권 행사 재책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재책기한이 없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담보 책임은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무슨 이익 배상이다?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 이 말이죠. 이행 이익 배상이.
그래서 이것은 이행이익을 배상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 원칙적으로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원시적 불능이니까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 이 말이에요.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만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만 이행 이익 배상이라는 말이 나와. 권리의 하자는 여기까지가 봐봐. 여기까지가 권리하자죠. 그럼 권리하자에서는 모두 채취가 몇 년이다? 1년이죠. 그런데 물권의 하자는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 말이죠.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 여기 지금 권리하자는 매도인이요,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만 따지죠. 선이냐 악이냐. 그런데 여기요, 물건의 하자를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하죠. 이때는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이 무과실 이래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요, 선이인데 과실이 있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선이인데 과실이 있어도 괜찮아요. 과실이 있냐 없냐 안 따진다고. 뭐만 따진다고? 선이냐 악이냐만 따진다고. 권리하자는. 그런데 물건의 하자에서는 뭐까지 따진다? 선이 무과실을 따진다 이 말이에요. 선이 무과실을. 무슨 말이겠죠? 이건 선이 무과실이라 돼. 선이 무과실 이렇게 차이가 있어. 그래서 물건의 하자를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하죠. 이것을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고, 권리의 하자는 뭐만 묻는다? 선이냐 악이냐만 묻는 것이고, 저당권 행사는 뭐를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하는 것이고. 그럼 봐봐, 이렇게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이걸 이제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느냐? 먼저 대경 감액은 일부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은 선의는 다 된다. 선의는 다 되는데 악의가 되는 것이 있다. 저당권 행사. 그 다음에 전부 타인의 권리. 왜? 목적을 달성할래 달성할 수 없고, 전부 타인의 권리는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손해배상을 하려면 손해배상 청구로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의만 되고 악의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뭐를 보냐면, 이걸 가지고 이 박스 있죠, 이 박스를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이걸 보는 거예요. 이 박스를 가지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문제 보시면은, 자요, 이 박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요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제 입체적으로, 우리가 지금은요 편면적으로 그냥 쭉 봤잖아요. 근데 이것을 입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대금 감액이란 말은 어디만 있다고 그랬죠?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러니까 대금 감액이라 있는 거, 대금 감액하고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이 같이 있는 거, 같이 플러스 같이 있는 거, 이게 다른 시험에 났단 말이죠. 그럼 정답은 항상 일부 타인의 권리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알겠죠? 누구일 때? 선의일 때.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간다? 수량 부족.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수량 부족, 574조 수량 부족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란 뭐죠? 대금 감액이란 말은 일부 타인의 권리하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만 있으니까 다른 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선악 불문하고, 그것은 전부 타인의 권리와 저당권 행사죠. 박스를 봐봐. 전부 타인의 권리와 저당권은요,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면은 뭐가 없다고 그랬죠? 제척 기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하고 저당권 행사하고 576조, 570조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선의. 그런데 악의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딱 뭐다? 저당권 전세권 행사죠. 저당권 전세권 행사. 이거 딱 하면 알면 되죠? 저당권 전세권 행사. 알겠죠? 그것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행이익이다. 원래는 무슨 이익을 배상해야 돼? 신뢰. 그런데 이행이익인 거 두 가지가 있다. 뭐?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알겠죠? 그래서 이행, 이익 배상이다. 제척기간이 1년이 아닌 것, 1년이 아닌 것 세 가지다. 전부 타인의 권리. 그 다음에 저당권의 행사.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물권의 하자. 이런 물권의 하자는 제척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그래서 1년이 아닌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 그 다음에 저당권의 행사, 그 다음에 물권의 하자. 물권의 하자는 6개월이니까. 알겠죠? 1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시험의 정답은 거의 뭐 다른 시험에 다 뭐로 나왔냐? 제가 570조 나왔어요. 왜? 570조가 제일 앞에 있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출제 비용 상환청,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완전물 급부, 완전한 물건의 급부를 청구한다. 이것은 종료물에 있다, 특정물에 있다. 종류물에 말이다. 종류물. 그건 선의 무과실이에요. 선의 무과실. 우리가 권리의 하자는 선이냐 악이냐만 따지지만, 물건의 하자는 뭐를 불문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선의 무과실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의 악의를 언제 기준으로 한다?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얘기했죠?
종료물의 하자 담보 책임이죠.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이것은 6개월의 제척기간, 6개월 또는 몇 년? 10년에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 10년에 소멸시효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요?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은 뭐다?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몇 년에? 10년. 여기서 6개월은 뭐냐면 안날로부터, 하자를 안날로부터. 알겠죠? 여기서 10년은 인도받은 날, 물건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렇게. 그래서 6개월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 그 다음에 10년의 소멸시효는요,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런 말이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뭘 보냐면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전부 탄핵 권리하고 일부 탄핵 권리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뭐가 일부 탄핵 권리고 전부 탄핵 권리인지. 이런 뭐라고 그랬죠? 전부 탄핵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전부 탄핵 권리라고 그랬죠? 100% 남의 것인데 매매가를 했다 이 말이죠. 간단히 이제 우리가 이제 전부 탄핵 권리가 무슨 뜻인지 그것만 아는 거예요. 자, 보면 원래 이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2월 1일 날이요. 근데 이 사람이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무능력이죠. 그럼 이것은 유효요, 무효요? 무효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하고 계약했어. 그래서 을한테 등기했어. 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요? 갑이 의사무능력자니까. 술이 많지 했으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갑이 여전히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을은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자기가 소유자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착각을 해서 병한테 판 거예요. 근데 결국 팔았는데 자기 걸 판 거예요? 남의 걸 판 거예요? 남의 걸 팔았다. 이걸 전부 타인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면 누가 지금 등기를 소유권을 취득 못해?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럼 매수인이 열받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가서 너 대금 감액해달라. 아니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돈을 깎아달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불문하고 손해배상. 이때는 무슨 얘기다? 선의일 때 이행이익이다. 제측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다 암기해야 되는데 이걸 다 암기하려면 힘들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방금 우리 봤던 박스를 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봐봐요. 대금 감액 계약에서 손해배상 돼 있죠. 이렇게 보면 이걸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봐봐. 이것만 보면 어떻게 되죠? 전부 타인의 권리는 대금 감액 청구권 없다. 그 다음에 해제권은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선의인 경우 이행이익 배상이다. 제측기한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갖다 그대로 이걸 써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알겠죠? 대금 감액 없다. 해제는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은 선의일 때 이행이익이다. 제측기한은 없다.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를 따라다니면서 암기하려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암기한다? 박스를 보고 아 이게 전부 타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만 알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요. 이 을이 지금 매도인이잖아요. 그럼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자기는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하면 무효인 걸 모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한테 등기돼 있으면 자기가 소유자인 줄 알고 팔았는데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람한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매도인을 좀 보호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원래 담보 책임은 누구한테 하는 게 담보 책임이라고 그랬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쫓아가서 소리 지르는 게 담보 책임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우리는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이 매도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왜요? 이 매도인이 100%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 비록 술이 많지 않은 사람하고 계약을 했지만 자기 것이라고 믿고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지금 선이죠. 그럼 여기 와봐. 원래 계약 해지는 누가 해야지 계약을 해지라 하죠? 매수인이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선의의 매도인이 하면 자기 것이라고 믿은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이에요. 매수인한테 계약을 해지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그러면 원래 담보 책임은 누구한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근데 여기는 누구한테?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담보 책임이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담보 책임이 아닌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팔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계약을 해지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수인도 아무것도 모를 수 있잖아요. 매수인 병도요. 선인 경우가 있고 악인 경우가 있죠. 그러면 선인 경우는 매수인한테 손해를 배상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라 이 말이죠. 매수인이 악이다? 악이란 말이 뭐예요? 남의 거라는 것을 알면서 솔직히 갑하고 둘이 셋이 친구란 말이죠. 갑이 술이 취해가지고 을한테 팔았는데 그걸 알면서 병이 샀다 이 말이죠. 을한테요. 그러면은 손해배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에 이행할 수 없다.
등기를 해줄 수 없다. 그렇게 통지하고 바로 그냥 해지하면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수인이 선의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일단 계약은 뭐 할 수는 있다. 해지할 수는 있다. 이게 중요해.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매수인이 선의일 때는 해지를 못한다. 그러면 안 돼.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가리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해요? 뭐를 하고? 손해배상하냐? 안 하냐? 여기는요,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한다 말은 손해배상 안 한다 이 말이죠. 매수인이 선일 때는 손해를 배상하고 해지하고, 매수인이 악일 때는 손해배상하지 않고 해지한다 이 말이죠. 손해배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다?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의의 매도인은 여기서 다른 데로 안 돼. 전부 타인의 권리에 있어만, 일부 타인의 권리 안 돼요. 전부 타인의 권리에 있어서만 선의의 매도인은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떠나서,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면 손해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악이면 손해배상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뭐는 할 수 있다? 무조건 해지할 수는 있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572조죠. 여러분 572조 일부 타인의 권리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요. 일부 타인의 권리 봐봐요. 지금 가박을하고 100평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요. 언제요? 2월 1일. 항상 우리가요,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체결 당시. 그러니까 계약을 2월 1일 계약을 체결할 때 100평 중에서 계약을 하고 났는지 나중에요 3월 1일날 측량을 해서 3월 1일날 측량을 딱 했더니 30평이 병소유인 거예요. 측량을 했더니 3월 1일날 측량을 했더니 30평이 병소유인 거예요. 그러면 3월 1일날 측량을 했더니 30평이 병이라는 것은 병것이 이 100평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2월 1일날 계약을 할 때 을이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일 것인 것을 처음부터 알면서 계약을 했느냐 모르고 계약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3월 1일날 측량을 했을 때 병 소유가 30평이 병거라고 그랬죠. 문제는 뭐예요? 5월 1일날 3월 1일날 이거 병 소유라는 것을 이제 이 을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의는 언제부터? 선의는 안 날로부터 1년이고 악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그러니까 악의는 2월 1일부터 1년 안에 뭘 한다? 계약 일부 타인의 권리죠. 일부 타인의 권리니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선의의 경우는 안 날로부터라고 그랬죠. 이때 안 날은 측량했을 때를 안 날이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왜요? 우리는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3월 1일 날 이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가가지고 30평을 사가지고 등기해주면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70평은 원래 자기 거니까 등기해주고 30평은 병한테 사가지고 등기해주면 이 매수인은 100평을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때요, 이 병이요, 갑이 이제 병한테 쫓아가가지고 팔아라. 내가 을한테 팔았는데 30평이 부족해서 을이 나 죽이려고 한다. 좀 팔았으면 좋겠다. 돈 많이 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몇 번을 얘기했더니 병이요, 매도 사실을 최후적으로 통보를 해. 5월 1일 날 나 너한테 절대로 팔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그걸 취득해서 을한테 등기를 이제는 완전히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안 날, 등기를 해줄래 해줄 수 없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안 날이 언제죠? 5월 1일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안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기 측량했더니 30평이 병것이다. 이게 안 날이 아니고 언제가 안 날이다? 이것을 취득해서 을한테 등기를 해주면 되는데, 등기를 하기 위해서 병한테 쫓아가서 몇 번이나 해서 사정사상이 있는데 병이 최종적으로 나는 너한테 이걸 매도할 수 없다 거절했단 말이죠. 그 사실을 안 날, 그것을 안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을에게 이전할 수 없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 확실하게 된 사실 안 날, 이걸 안 날이라고. 언제? 5월 1일이다 이 말이죠. 5월 1일. 알겠죠? 이것을 안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측량했을 때는 안나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물건인 걸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우리가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선악불문하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선인 경우 계약해제, 선인 경우는 무슨 이익 배상이다?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 재측계하는 선인 경우는 언제부터? 안날, 악인 언제부터? 한날.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 선의의 매수인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갑은 안날로부터 1년 이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안날은 말은 뭐를 얘기한다? 선의. 한날은 뭘 얘기한다? 악이. 여기서 안날은 측량한 3월 1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를 얘기한다? 5월 1일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좀 이해되셨죠?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보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574조를 봐봐요. 574조는 뭐냐면 뭐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이게 여러분 뭐하고 조심해야 되냐면 일부 타인의 권리하고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일부 타인의 권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부 타인의 권리는 100평은 100평인데 그 안에 30평이 병의 것이더라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은 70평만 등기하고 나머지 30평은 병한테 사가지고 등기하면 되죠. 그럼 일부 타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100평을 다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있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수량 부족은 처음부터 100평이라고 해서 2월 1일 계약을 했는데 3월 1일 측량하니까 처음부터 70평밖에 안 되는 거야.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등기를 해줄래 해줄 수가 있어 없어? 다 못 해준다 이 말이죠. 이걸 수량 부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부 타인의 권리는요, 일부 타인의 권리는 맘만 먹으면 등기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알겠죠? 사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수량 부족은요, 등기를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땅이 얼마밖에 안 되니까. 처음부터 70평인데 100평이라고 해가지고 팔아먹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럼 우리가 여기서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조건 면적이 부족하면 수량 부족이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을 1억 원에 팔았다 이 말이죠. 평당 100만 원 이것을 면적을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이렇게 얘기해.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우리가요, 만약에 내가 갑일한테요 을이 물어봐. 이거 몇 평이에요? 100평인데요 얼마에 팔 거예요? 1억에 팔 건데요. 1억에 딱 사서 와서 을이 측량을 하니까 70평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수량 부족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수량 부족은 아파트 있죠. 우리가 아파트 매매는 평당 1,000만 원, 30평이면 3억이잖아요. 이걸 아파트 분양을 뭐라고 한다? 그 아파트 분양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있잖아요. 요즘 새로운 건물들은, 좀 큰 건물들은 다 월세이죠. 건물, 상가 건물에 월세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 만약에 50평이다. 그럼 평당 2만 원. 50평 그러면 월세 100만 원. 딱 이렇게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 계약서를 쓴다? 관리실 가가지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굳이 집주인이 임대인이 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임장 딱 써놓고. 왜? 그냥 100평이면 평당 2만 원이니까 200만 원이고 50평이면 평당 2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잖아요. 딱 정해졌단 말이죠. 그것을 평당 얼마, 월세가, 그것을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몇 평이요? 100평인데요? 얼마에 팔 거예요? 1억이요? 그러면 살게요. 1억에 샀는데 측량을 했더니 70평이야. 30평이 부족하니까 3천만 원 깎아달라. 그건 말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건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차고냐 아니냐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매매에서 차고에서 중요분의 차고냐 아니냐 할 때 뭐를 하죠? 지적이 부족하거나 면적이 부족한 것은 차고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건 차고가 아닌 거예요. 그럼 물론 이제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날 때는 차고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면적의 차이가 크지 않을 때는 차고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차고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우리는요, 수량 부족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일부가 불능이다 이 말이잖아요. 일부가 불능. 일부가 불능일 때는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으로 가지만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요, 무슨 불능이 돼야 돼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전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여기요 일부가 불능이다. 보면 부족하다 이 말이죠. 부족하다, 미달된다. 부족이란 말은 미달된다 이 말이에요. 면적이 미달된다, 이런 경우는 그것은 담보 책임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보면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것은 다 선인 경우만. 선이란 말은 뭐죠? 선이라는 것은 멀리 간다고 앞날 몇 년이다? 1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량 부족에서는 선인 경우만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그러니까 선이니까 언제부터? 앞날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봐봐.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이거 선이란 말 안 써. 선이란 말 안 쓰고 뭐라고만 쓴다? 그래서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에서 매수인은 앞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 왜요? 여기는 누구만 되니까? 선의만. 선의는 뭐로 바꿀 수 있다? 앞날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선이란 말 안 쓴다고. 앞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 해제 손해배상 그 다음에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수량 부족을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수량 부족하고 일부가 아까 우리 일부 타인의 권리라고 그랬죠. 이 수량 부족하고요. 수량 부족은 100평인데 100평이라고 계약했는데 청량하니까 70평밖에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비교해야 되는 게 일부 타인의 권리죠. 여러분 일부 타인의 권리는요. 100평을 계약했는데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소유다 이 말이에요. 병소유. 꼭 이렇게 나와. 말이 달라. 처음부터 100평을 계약했는데 청량하니까 70평밖에 안 된다. 수량 부족이에요. 알겠죠? 근데 일부 타인의 권리는요. 100평을 계약을 했는데 100평 가운데 30평은 병 것이더라. 꼭 이 말이 나와. 일부가 타인의 소유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사례형 딱 나왔는데 이게 수량 부족인지 일부 타인의 권리인지 그걸 모르면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요 선악 불문하고 대금 감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량 부족에서는 대금 감액은 선이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75조는 뭐냐면 용익 권능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이거 뭐 가장 간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집 샀어. 집 사가지고 내가 이사를 갔더니 집주인이 뭐라겠냐? 자기 집에 월세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돈 주고 내 본능이 이랬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이렇게 서면으로 딱 사인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당신이 언제 나간다. 그래서 미리 나가니까 이사비용으로 얼마를 주겠다. 그 다음에 뭐죠? 중개수수료는 당신은 책임이 없다. 이런 서면을 쓰고 만약에 그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하루에 당신은 얼마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것도 딱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적당히 항상 얘기하죠. 우리 나 집 팔 건데 어떡할까? 나갈 거야 말 거야? 그러면 저쪽에서 고민 좀 해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며칠 있다가 물어보죠. 주인이 나 집 팔 건데 어떡할 거야? 뭐 이사비용 줄게. 그럼 뭐 그렇다 한다면 우리도 어차피 이사 가야 되니까 그럼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주인하고 그 세들을 사는 사람하고 의사가 명확하게 합의가 안 됐어. 왜? 주인은 이사비용 줄게 이렇게 선호하지 않게 줄게 이렇게. 그러면 그거 선호하지 않게가 얼마냐고. 내가 이 사람이 이사비용을 해보니까 150만 원이냐 포장이사가 150만 원이니까 한 250만 원 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근데 매수인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한 500 정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가 안 맞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잔금을 받아가지고 250만 원 딱 준단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 임차인이 난 못 나간다고 버티죠. 나는 방을 구했다 못 구했다 못 구했다. 그럼 버티고 있을 때요. 이제 매수인은요 잔금 지급했으니까 이사를 올 거 아니에요. 이사를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이 집이 내 집인데 나는 소유권은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처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사를 들어왔는데 누군가가 지금 임차인이 살고 있으니까 점유해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용익 권능. 사용하고 수익을 할 수가 없다. 용익 권능의 제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요 중개를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빌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 지금 토지나 또는 건물에요 빌어가는 사람이 지상권이 있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다. 근데 지역권이 없어. 지역권이 없다는 것은 맹지라는 거잖아요. 지역권이 없다 이 말의 뜻은 이게 맹지다 이 말이에요. 맹지면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유치권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미 2월 1일 이런 것이 있는데 아직 기간이 안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나는 3월 1일 산 거예요. 샀는데 이 사람이 매수인인데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 이 매수인은 그래서 대금 감액은 못해. 왜? 대금 감액은 일부 타인은 일부하고 무슨 말이 있을 때만 수량 부족, 일부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일부나 부족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대금 감액은 안 돼. 왜? 여기서 일부란 말하고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대금 감액이란 말을 쓰고 나머지는 쓸 수가 없단 말이죠. 두 번째는요, 계약 해제. 여러분 해제는 언제 해제한다고 그랬죠? 목적을 말할 수 없을 때, 목적을 말할 수 없을 때,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러면 생각을 해봐요. 임차인이 거기에 있네. 근데 임차인이 뭐라고 하냐? 아 죄송해요, 제가요 저쪽에서 방이 안 빠져가지고 내일 방이 빠진다는데 하루만 참아주면 안 돼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루 정도는 우리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그때 계약을 해제를 못해. 그런데 뭐는 청구해? 하루 동안 나는 집 맡겨야 되고 하루 동안 다른 집에 자야 되잖아요. 뭐 호텔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뭐는 못한다? 해제는 못한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해제는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만약에요 이 사람이 나는 2달 아직 남았다, 2달간 버틸 거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2달간 버티면 어떻게 돼요? 내가 2달간 밖에서 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제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하고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는 못하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재측기한은 선이니까 선이만 되니까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서는 이 해제권이 가장 중요해요. 해제권. 용익권 등의 제한에서는 해제권이란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한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한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다. 알겠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예요. 우리가 이제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여기 보시면요,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만으로 담보 책임이 넘죠. 우리가 왜요? 우리나라에는요 99.9%가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다 있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등기부를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고 샀다 해서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제나 경매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담보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의해서 뭐가 돼야 돼? 경매가 돼야 된다고. 여기 봐봐요. 여기 2월 1일 날 가면요, 여기 A죠? A가 얼마냐?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A가요 얼마죠? 1억 원의 피담보 채권에서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을은요 3월 1일 저당권이 있는 것을 샀다 이 말이죠. 이걸 제3취득자라고 하는데요. 3월 1일 날 취득했어. 이걸 뭐란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해. 저당권이 있는 집을 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애가 얼마 주고 샀느냐가 중요해. 얼마 주고 샀느냐. 알겠죠? 여기 한번 봐봐. 이것을 얼마 주고 샀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봐. 이 건물이 5억짜리죠? 5억짜리 내가 4억만 주고 샀어. 그럼 내가 1억을 내가 끌어안겠다 이 말이죠. 내가 1억을 끌어안고 샀는데 내가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됐어. 그럼 나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요 을이 피담보 채권을 인수했죠. 인수. 내가 1억 책임질게. 그런데 그러면 담보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얼마 주고 샀다? 5억짜리인데 5억을 다 줬어. 5억을 다 주면서 너가 1억 갖고 등기 말소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5억을 줬는데 갑이 5억 받아가지고 저당권 말소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경매가 돼서 여기 취득 X예요. 취득 X로서 취득을 못하게 됐다 이 말이죠. 경매로 해서 취득을 못하게 됐어. 경매가 돼서 처음부터 취득을 못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내가 취득했어. 을이 취득했어. 취득했는데 등기를 가져왔는데 말소한다 근데 말소를 안 해가지고 경매가 되어서 상실한 거예요. 취득했는데 상실이 된 거예요. 취득했는데 상실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매가 되니까 중간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은 갑을 쫓아가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출제 비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든요. 아니 갑한테 몇 번 얘기했어. 갚으라고. 근데 안 갚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야. 그러면 경매가 되면 나는 5억 주고 샀는데 1억 때문에 내 소유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내가 다시 돈을 갚은 거야 1억을. 출제 비용은 내가 저 1억을 갚은 거야 1억을. 알겠죠? 출제가 뭐예요? 출이란 것은 재산이 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어디에서요? 내 주머니에서 재산이 튀어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 내가 1억을 대신 갚았다 이 말이죠. 그걸 출제 비용이라고 그래. 그럼 나는 결국 얼마 주고 집을 산 거죠? 6억 주고 집을 산 거죠? 그러니까 얼마를 받아와야 되죠? 1억 받아와야 돼요. 누구한테 받아와야 돼? 갑한테 받아와야 되죠? 그것을 출제 비용 상환 청구다. 선악불문하고 이렇게 선악불문하고. 그래서 우리가 담보 책임은 모두 몇 가지죠? 원래 4가지였죠? 3가지.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었죠? 우리가
불특정물에서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한다. 완전물 거부 청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있죠. 출제 비용 상환 청구. 그래서 담보 책임은 모두 5가지인 거예요. 알겠죠? 그 중에서 아닌 게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닌 거 뭐가 있다? 하자 보수 청구권. 하자 보수 청구권은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자 보수 청구권은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다시 얘기해. 하자 보수 청구권은 뭐라고? 하자 보수는 누가 한다? 맨 먼저 도급계약. 건물 지어달라고 도급계약. 하자 보수 청구권은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이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담보 책임은 지금 모두 몇 가지다? 5가지. 첫 번째 대금감해, 계약해제, 손해배상. 그 다음에 불특정물에서는 뭐다?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한다. 완전물 거부 청구. 그 다음에 저당권 행사에서 뭐가 하나 더 들어간다? 출제 비용 상환 청구. 이렇게 내가 어쩔 수 없이 돈을 갚았다 이 말이죠. 그것을 출제 비용 상환 청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기 매수인은 뭘 청구한다? 대금감형은 없죠? 그 다음에 재직기한도 없죠. 왜? 선악불만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재직기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선악불문하고 그 다음에 출제비용 상환 청구, 선악불문하고. 그런데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빨갛게 돼 있죠. 이 빨갛게 된 것은 일단 취득했는데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했죠.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가등기가 된 걸 한번 보라. 가등기가 된 걸 한번 보면 어떠냐면 갑이요 을한테 가등기 해줬죠. 2월 1일. 그러고 나서 여기가 3월 1일 병한테 팔아먹었어. 그럼 병은 일단 소유권 취득했죠. 병은 여기 봐봐. 지금 잘 봐. 병은 지금 일단 여기 지금 뭐하고 똑같냐면 구조. 여기 지금 구조를 보란 말이죠. 여기 지금 일단 저당권이 있는 집을 샀어. 그런데 경매가 돼서 소유권을 상실했죠. 돈은 갚으려서 안 갚으니까. 근데 여기는요. 여기 지금 뭐냐면 이 사람은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샀죠. 2월 1일 가등기, 3월 1일 샀죠.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샀어. 누가요? 병이 취득했죠. 그런데 우리가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가 되죠? 10월 1일 날 무슨 등기가 되죠? 번등기가 되죠. 번등기가 되면은 가등기 이하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되죠? 말소되죠. 언제요? 10월 1일 직권 말소가 되죠. 직권 말소. 그러면 소유권을 상실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요. 병의 권리가 소멸하죠. 취득했다가 번등기가 돼서 소멸했죠. 그러니까 취득했다가 경매로 소멸했죠. 똑같잖아 구조가. 그러니까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매수했는데 번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뭐를 볼문하고 선악을 볼문하고 갑한테 가가지고 담보책임,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가등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뤄진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이제 여기까지 담보책임이 다 끝났어요. 지금부터 과실의 기소를 되죠. 그럼 과실의 기소는 여러분 강의 노트가 몇 페이지냐면 지금 강의 노트는 여러분 174페이지예요. 174페이지 강의 노트를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과실이란 게 뭐예요? 과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을 얘기하죠. 이 과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선의의 점유자,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선의 점유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죠. 그런데 재밌는 말은 여러분 계약 해제. 계약이 해제되죠. 해제가 되면은 선악을 불문하고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과실을 반환해야 돼. 알겠죠? 해제가 되면 선악 불문하고 과실을 반환해. 그래서 해제의 경우는 과실 수취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취소가 되죠. 취소가 되면 선의의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는 과실 수취. 취소가 되면 취소하죠. 취소가 되면은 선의인 경우는 과실을 수취해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데요. 취득한다 이 말이죠. 과실 수취하는데요. 해제는 선악 불문하고 과실을 반환해. 이걸 원상회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해제의 경우는 과실 수취한 것이 없어. 알겠죠? 우리 시험에 한번 났단 말이죠. 해제의 경우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하기 때문에 과실 수취라고 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과실 수취는 여기서 항상 이렇게 얘기해. 인도 전이냐 후냐 이렇게 딱 해. 인도 전이냐 후냐. 여기요 항상 인도가 먼저 점유죠. 점유를 해야지 사용하고 수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란 말이죠. 이걸 봐야 돼. 여기 봐봐. 여기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림을 보라. 여기 그림을 보라고. 인도 전이냐, 인도 후냐. 그러니까 갑이 매매계라고 건물을 을한테 5월 1일 날 인도를 했어. 그러면 월세를 언제부터 을은 월세를 받는다? 5월 1일부터. 이해됐나요? 인도 전, 인도 후. 다시 과실은 뭘 가지고 따진다? 인도. 그런데 두 번째, 등기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 등기는 과실 수주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등기는. 알겠죠? 이런 봐봐요. 내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건, 여러분요, 우리가 땅에다가 배나무를 심었단 말이죠. 근데 배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럼 배가 열릴 때 등기된 땅에서 배가 열려요? 등기가 안 된 땅에서 배가 열려요? 땅에다가 배나무를 심었어. 그럼 배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가 된 땅에서 열려? 등기가 안 된 땅에서 열려? 둘 다 열리죠. 뭘 생각을 해요, 그것을요? 땅이요. 땅이 자기가 등기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비로만 잘 주면 잘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하고 과실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지금 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등기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를 봐봐. 지금 여기는 5월 1일이 인도하기 전에 등기했다 이 말이죠. 등기하든지 말든 아직 인도가 되기 전이면 누구한테 간다? 매도인한테 간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인도 전이면 누구한테 간다? 매도인. 등기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등기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 그럼 여기는 이제 잔금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잔금은 뭐냐면 잘 봐봐. 여기를 먼저 봐. 잔금을 딱 보란 말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인도하면은 무조건 누구다? 매도인. 인도 후는 매수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인도하기 전에 잔금을 미래 잔금을. 그러면 잔금을 받았단 말은 등기 서류를, 잔금하고 등기 서류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러면 을이 갑한테 잔금을 주면 갑은 을한테 등기 서류를 줄 거 아니에요. 등기 서류를 줬다는 것은 물권행위죠. 처분행위죠. 이제 이 물권은 너 거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잔금을 받았으면 잔금 받기 전에는 매도인, 잔금 이후는 매수냐. 아직 인도를 안 받았어도. 그러니까 딱 두 가지야. 인도냐 잔금이냐. 알겠죠? 먼저 인도 전은 매도인, 인도 후는 매수인. 인도 전에 잔금을 지급했다. 잔금 지급 전은 매도인, 잔금 지급 후는 매수인. 등기를 먼저 했다. 필요 없어 등기는. 알겠죠? 그래서 인도 전이다 매도인, 인도 후다 매수인. 인도 전에 잔금을 지급했다. 잔금 지급 전은 매도인, 잔금 지급 후는 매수인.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렇게 딱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요 잔금을 가지고 기준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뭐를 보냐면, 만약에요 잔금을 늦게 주면 그럼 어떻게 할까? 잔금을 늦게 줬다. 그럼 어떡할 거야? 알겠죠? 잔금을 늦게 줬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 보시면 인도가 항상 기준이죠. 우리가 잔금을 미리 줘줬다. 잔금을 미리 줘줬다.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이잖아요. 그런데 잔금을 주지 않고 인도를 했다. 인도 전은 매도인, 인도 후는 매수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매수인은 무조건 과실을 수취하는 거예요. 자, 인도 후는. 그런데 이 사람의 잔금이 1억인데요. 이 1억 원의 잔금을 2달 뒤에 준 거예요. 2달 뒤에. 그러면 2달 뒤에 주면은 잔금 1억만 줘야 돼요. 잔금에 대한 이자까지 줘야 돼요. 이자까지 줘야 돼. 이자까지. 왜? 자기는 인도받은 날부터 과실을 수취하니까 이 사람은 인도받은 날부터 잔금 플러스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죠. 인도받은 날부터. 그래서 인도받은 날부터 뭐를 지급한다?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도받은 날부터 이자. 그래서 매수인은 인도받은 날부터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그래서 매수인 을에게 5월 1일 이후 매수인 을은 갑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요 이제 나머지 것들 정리를 해요. 남은 게 보면 여기 뭐죠?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 이거 뭐죠?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 여기 어디죠? 편의점이죠? 그럼 편의점 생각을 해봐요. 편의점에 여러분 들어가면 인도와 동시에 뭐를 지급하죠? 대금을 지급하죠? 아니 물건 받으면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언제서 줘요? 그 물건이 저장되어 있던 창고에서 주는 거예요? 물건을 받은 데서 주는 거예요? 받는데. 그래서 어디서도 인도 장소에서 지급한다. 인도 장소. 알겠죠? 이게 중요해요.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다. 편의점. 그럼 어디서 지급한다? 인도 장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다. 어디에서? 인도 장소. 우리 다른 시험에는요 물건이 있었던 장소. 그래서 틀린 것으로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어디에서? 인도 장소에서. 이렇게. 어디에서? 인도 장소란 말이 중요하다. 물건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인도 장소. 이렇게. 그
그다음 우리는 선의점유자죠.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죠. 알겠죠?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죠. 아까 얘기했어. 여기 이것뿐만 아니고 또 누구도 있다고 그랬죠. 여기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 해제가 된 경우는 선의여도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취소가 된 경우는 선의인 경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해제의 경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왜냐?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것을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또 있단 말이죠. 여기 이제 이것만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을 하죠. 이런 매매 계약하면 계약 비용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해요. 알겠죠? 이때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계약서 작성 비용이라든가 그다음 뭐죠? 중개 수수료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청량 비용이라든가 청량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그것은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이거 봐봐요.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저당권 말소 비용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등기 비용은 우리가 누가 한다? 매수인이. 저당권 말소는 누가 한다? 매도인이 하는 거죠. 왜요? 저당권자 뭐죠? 매도인이 저당권이 없는 등기를 이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집에 저당권이 있으면 자기가 돈을 갖고 저당권을 말소하고 완전한 상태에서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을 말소하는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런 말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다? 이거 다 나왔어.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저당권 말소 비용 등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OX요. X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어. 그래서 을이 이제 잔금이 3월 1일에서 잔금 1억 원을 지급하려고 그래. 근데 갑자기 여기서 A가요 2월 20날 6천만 원에 가압류가 딱 들어온 거예요. 가압류가 여기에 매매 계약 때는 없었는데 잔금 치르려고 준비를 딱 했더니 2월 20날 6천만 원에 가압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요 자신의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잔금을 다 줘야 돼요? 잔금 주면 이거 6천만 원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를 안 줘야 돼요? 1억을 안 줘야 돼요? 4천만 원을 안 줘야 돼요? 여러분 위험의 한도에서 그러니까 1억을 다 안 주는 게 아니고 얼마를 안 준다? 지금 여기 6천만 원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얼마만 준다? 4천만 원만 주고 내가 6천 너 받으려면 너 이 등기 말소하고 오라 이 말이죠. 가압류. 알죠? 그럴 때 갑이 뭐라 한다? 알았어. 갑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 6천만 원 상당의 다른 담보를 제공해. 그러면 대금 지급해야지. 왜? 이 사람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갑이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갑이 돈이 없어 뭐라 한다? 야 그러면 너 6천만 원 공탁해나 공탁해나 이렇게 친 게 순서죠. 이게 588, 589 이렇게. 이게 588조, 589조 이렇단 말이죠. 먼저 뭘 한다? 위험의 한도에서 지급을 거절해. 위험의 한도에서. 어디에서 지급을 거절한다? 위험 한도. 그래서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때는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돈이 없으면 공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우리는 뭐냐면요. 여기까지가 바로 담보 책임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환매와 환매와 교환은요 한 15분이나 20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요 짧게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임대차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한 15분 정도 환매하고 교환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임대차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